자, 제3법에 의한 부채 측정. 다음 자료에 의해 부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2배의 자산 자본 금액은 없다. 자, 부채는 당연히 자산에서 자본을 빼주면 되기 때문에, 자, 항목을 한번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자산, 그 다음에 자본, 차감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현금, 자산이죠. 자, 집계 들어가고. 자, 비품 7만원, 자산. 그 다음 상품 12만원, 자산. 그 다음 외상 매출금, 자산. 그 다음 보통예금, 자산. 됐죠? 그 다음에 자본금이 4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본. 다음 다른 항목은 없습니다. 여기에 57만원 자산. 자본이 그대로 40만원.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주면 부채가 17만원. 자, 노가다였습니다. 노가다. 자, 그 다음 제3법의 적용. 주 3일에 2000X년 12월 31일 현재 기말 자산은 100만원이고 기말 부채는 45만원이다. 아, 바로 뭐 하나 나오자. 뭐가 나옵니까?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 빼면 기말 자본이기 때문에, 자, 기말 자본이 나온다. 기말 자본. 기말 자산 100만원에서, 자, 마이너스 기말 부채 45만원. 55만원이, 자, 기말 자본이구나. 나왔죠? 그 다음 2000X년 당기순이익은 15만원이래요. 그 다음 기중 자본 거래가 없대요. 없을 경우 기초 자본은 얼마인가? 자, 아이디어를 끌어내세요. 어떻게? 아하, 우리는 지금 기초 자본을 구하는데, 기초 자본에다가 순이익을 플러스 하면은, 다른 자본 거래는 없다 하면, 기초 자본에 플러스 순이익 하면 기말 자본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자, 그런데 금액이 요게 나왔죠. 요게 이제 기말 자본이 55만원. 그 다음 순이익이 주어졌습니다. 순이익이 15만원. 자, 그러면은 기초 자본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해보면 얼마입니까? 4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다. 그 다음 현금 흐름표 활동의 종류. 주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현금 흐름표에서 구분하는 기업의 활동이 아닌 것은? 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따라서 2번에 생산활동,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관리활동, 이런 것도 나와요. 틀립니다. 그 다음 회계상거래 식별 첫 번째. 자, 이거는 핵심 이론에서 이미 정리가 다 끝났는데, 우리 그 해설에 회계상거래가 아닌 거 한 번만 다시 한번 눈팅을 좀 해보자. 회계상거래 아닌 거 첫 번째 주문. 그 다음 자산매각, 고용계약 등 각종보다 계약 체결, 계약 체결. 그 다음 종업원의 채용 또는 입사. 그 다음에 어떤 약속, 차입 약속. 그 다음 이사회에서 어떤 신주 발행을 결의했다, 결의. 그 다음 부동산 처분 업무를 공인중개사한테 위탁했다, 위탁. 이런 것들. 그 다음 은행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다. 그 다음 담보를 제공했다. 이런 것들. 자, 눈팅을 잘 하라고 그랬죠? 이 문구가 들어가면 회계상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자, 다음 중 회계상거래를 올바른 것은 기업. 주 3일은 생산직 사원 5명을 채용했다. 채용 나오죠? 회계상거래가 아닙니다. 니은 주 3일은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기계를 구입했다. 자, 회계 처리가 되죠? 차변에 니은. 자, 기계장치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기계장치 들어오고 대변에 현금 나갔다. 하여튼 뭐 회계 처리가 되면 회계상 거래기 때문에 요건 회계상 거래. 디귿 주 3일은 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했대요. 차입금이 없어지죠. 디귿 부채가 사라진다. 차변으로 와서 사라진다. 차입금 사라져라. 그리고 상환했다. 현금 나갔다. 자, 이렇게 회계상 거래에 해당한다. 다음 리을 주 3일은 자금 확보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기로 이사회에서 뭐다? 의결하였다. 키워드 의결.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자, 회계상 거래는 니은 디귿이 되겠고, 그 다음 회계상 거래 식별 두 번째.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신입사원과 연봉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쫙 봐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임직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차변에 대여금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회계상 거래입니다. 답이 2번이고 3번 신기술 도입을 위하여 기계장치를 1억 원에 뭐했다? 주문하였다. 주문.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사무실 건물의 처분을 공인중개사에게 위탁하였다. 위탁.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자, 한 번 더 해보자. 자, 회계상 거래 식별 세 번째.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료 200만 원을 받았다. 임대료 200만 원을 받았다. 현금 200만 원. 그 다음 임대료 수익. 임대료, 임대 수익, 임대료. 회계상 거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2번 은행에서 4억 원을 빌리기 위해 대출 상담을 받았다. 대출 상담.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답이 2번이고 3번 다른 회사의 주식을 5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단기 매매 증권이다 해보면 주식을 구입했다.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뭐 매도 가능 증권 뭐 이렇게 하고 현금이 나갔다. 회계상 거래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은행 대출이자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 발생주의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았어도 해당 분은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자 비용. (100만 원) 그 다음에 미지급 이자, 즉 미지급 비용이죠. 부채 계상해야 된다. 발생주의. 자, 됐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해당된다. 그 다음 거래의 판료서. 자, 다음은 거래의 판료서를 나타내고 있다. 올바르게 표현되지 않은 것은, 자, 거래의 판료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해설에 있는 것처럼 차변요소, 대변요소 해서 자산은 증가가 이제 차변, 감소가 대변. 부채와 자본은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 그 다음 비용은 비용 발생이 차변, 수익 발생이 대변. 요거죠? 자, 그거 아닌 거 찾으면 돼요. 자, 1번에 차변의 자산 증가 맞고, 대변의 부채의 증가 맞고, 2번 차변의 부채의 감소 맞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기 때문에 차변의 부채의 감소 맞습니다. 그다음 대변의 수익 발생 맞죠? 3번 차변의 자본의 증가가 아니라 자본은 대변의 자본의 증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차변은 어때요? 자본의 감소가 나타나야 되겠죠? 감소. 자, 3번이 틀렸고, 그다음 4번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기 때문에 감소는 대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기초적인 문제죠. 그 다음 대차 평균의 원리.
다음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대차 평균의 원리, 즉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한다. 항상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회계상 나타날 수 없는 것은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차변, 대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은 자, 부채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부채가 감소했다. 부채가 감소했다. 어디에 기록합니까? 차변에 기록해요. 그다음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차변, 대변 각각 합계가 일치하겠죠? 각각 기록되니까. 자, 해설 봅니다. 그 예가 이제 제가 친절하게 좀 드러났어요. 뭐 외상매입금 1,000원을 약소금을 발행해서 갚았다 하게 되면은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죠. 부채가. 차변 외상매입금 부채가 사라진다.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요걸 또 약소금을 발행했기 때문에 일명 지급엄. 부채가 증가하죠. 지급엄. 이런 식으로. 그 다음 2번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 자산의 증가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됐죠? 차변, 대변 각각 기록됐기 때문에 차변합계, 대변합계는 일치한다. 맞는 말이죠? 대차 평균의 원리. 자, 사례. 해설해 보시면 현금 1,000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출자, 자본금이죠. 자본의 증가 이렇게 나타난다. 사례로 들자면 이런 게 있다. 약소금 100만 원이 아니라 뭐야 이게 1,000원이죠. 지워지지도 않네. 1,000원. 자, 됐고. 그 다음 3번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증가. 자산의 증가 차변, 수익의 증가 대변. 됐죠? 차변, 대변 각각 기록됐기 때문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 자, 사례. 자, 해설해 보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 자산의 증가. 그 다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죠.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한다. 수익의 증가, 수익의 발생. 자, 됐고. 그 다음 4번 비용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 비용의 증가 차변. 그 다음 부채의 감소 어디에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기 때문에 부채의 감소는 차변. 차변에 두 개가 다 중복 기록되죠. 따라서 이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그렇겠죠? 차변, 대변 각각 기록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손익 항목의 영향.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에 영향을 주려면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돼야 돼요. 그죠? 그게 발생되는 걸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1번. 은행에 현금 300만 원을 연 이자율 3%의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정기예금을 했다. 정기예금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단기 금융상품이든 장기 금융상품이든 만기 1년 내냐 1년 이후냐 이걸 따져가지고 그 금융상품이 들어가겠죠. 장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장기 금융상품. 이게 뭡니까? 투자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 장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 선생님이 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재경관리사나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또 IFRS 관리사 뭐 강의를 다 전부 다 관련 책들이 다 나오고 있고 강의를 다 하는데 자꾸 제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KIFRS 국제회계 기준하고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이 그 개정 과목 같은 거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또 좀 깊숙이 들어가면 완전히 생판다는 게 있고, 그래서 자꾸 좀 약간 헷갈리는데, 어쨌든 자, 장기 금융상품 300, 그다음 현금 300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뭐 손익계산서에 영향이 있습니까? 수익 비용이 발생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그걸 찾으면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2번 거래처로부터 300만 원의 원재료를 공급받기로 계약하다. 계약했어요. 계약 체결.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다음 3번 관리직 직원 임원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했대요. 또 계약 체결했어요. 회계상 거래 아니죠? 제끼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이라는 건데, 사무실에 당월 임차료 300만 원을 월말에 어음으로 지급했대요. 어음으로 지급했습니다. 어쨌든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임차료 비용입니다. 비용. 300. 그 다음에 월말에 어음으로 지급했죠? 그럼 뭘 써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입 채무 이쪽에 보면은 그냥 뭐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근데 만약에 어음을 지급했다 하게 되면 지급어음 이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 일반 상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제 미지급금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미지급금은 그냥 외상으로 해도 미지급금이고, 이렇게 어음으로 지급해도 미지급금이에요. 그리고 미지급금에다가 어음상의 채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미지급금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어음 지급했다 해가지고 여기다 지급어음 쓰면 안 됩니다. 어음이 됐든 뭐가 됐든 외상이 됐든 그냥 미지급금이에요. 이거는 상거래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이 상황을 딱 보면은 아하, 비용을 적었구나. 손익계산서에 악영향을 주겠죠. 악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비용이 잡힌다 이런 뜻이에요. 자,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거래.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의 결합관계와 회계처리 첫 번째. 자,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부채의 증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 예문에 1, 2, 3, 4가 주어져 있죠. 이 1, 2, 3, 4를 다 회계 처리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고속철 풀이법으로 딱 찾아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다 해봐야 돼요. 자, 1번부터 다 해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1번 은행 차입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출금해서 상환했다. 차입금이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이 감소되겠죠. 차입금이 감소해요. 차입금 차변에 써서 사라진다. 따라서 부채의 감소죠. 부채의 감소. 뭐 금액을 쓰지 않을게요. 그다음에 보통예금 감소 대변에 쓰죠.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자, 이렇게 다 해봐야 돼요. 이렇게. 자, 우리 문제 부합합니까? 부합 안 하죠? 우린 지금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은행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차입했다. 현금 들어왔다. 자산 증가. 그 다음 차입했기 때문에 차입금, 부채죠. 차입금. 고맙게도 지금 답이 나왔네요. 부채의 증가. 우리 찾는 게 나왔죠? 나왔습니다.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웬만하면 그래서 문제 풀 때 여기서 스톱. 2번으로 치세요. 오답률 거의 없어요. 그 다음 3번. 영업용 차량을 1,00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했다. 차량 운반구, 자산의 증가. 현금 구입했죠?
현금 나갔다. 자산 감소. 그 다음 4번. 만기가 다가온 은행 차입금 1,000만 원에 만기를 1년 더 연장했대요. 연장했는데 무슨 회계 처리가 있어요. 연장한 거지. 그죠? 회계 처리 없음. 이렇게 되겠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